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조국 무혐의라는 발언으로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국 씨도 그러하였는데 심재철 씨 역시 자녀 입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이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그것을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심재철 검사가 그 당시 2019년 10월 현재에는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균관대학교를 대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것이 뉴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보냈는가? 내 아이의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취소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보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 이것을 내가 보냈다 하는 증명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딘가에 제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의 그 상례를 생각해 보면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한 다음에 취소할 수 없죠. 그것이 원칙이고 간단히 말해서 그게 법이다. 예외는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깨겠다 하는 것이 심재철 검사의 주장인 것이죠. 이렇게 학교에다가 원칙을 깨고 나에게는 특별히 취소 조치를 해달라 하면서 대뜸 내용 증명부터 보냈을까? 그러면 설령 해줄 수 있어도 감정상 해주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심재철이라는 그 개인이 권력에 취한 자라면 세상을 둥전만하게 그렇게 만만하게 여긴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만일 심재철 검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보통 사람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어기는 사람은 아니다. 혹은 조금 염치는 않은 사람이다. 이렇다면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를 한다든지 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로 어떻게 할 수 없겠는지 이렇게 알아보았겠죠. 또 그뿐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성균관대학교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취소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될 때, 도저히 안 될 때 이렇게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그 통상적인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그와 같은 적어도 한 몇 가지 그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시일이 더 지난 뒤에 내용 증명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서 접수를 취소하려는 노력이 내용 증명 보낸 게 만약에 10월이다 그러면은 그 10월 언젠가로부터 그보다 더 일찍 이런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학 측에서는 내용 증명사항의 취소 요구, 원칙을 깨라 하는 이런 것이 원칙에 위반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안 된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까지 왔다. 그러면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두는 것이 깔끔한 일처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내용 증명에 대한 문서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그쪽에서도 또 증거는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차례차례 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까지는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내용 증명까지 거절을 당한 후에 심재철 검사는 그때로부터 며칠 후 그 다음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며칠이 더 지난 뒤에 이번에 이 조치를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가 한 것은 성균관대학교는 내 아이의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취소하라. 이것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취소 청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것과 병행해서 성균관대학교의 내 아이에 대한 그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 대한 가처분을 구한다 하는 가처분 소송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가처분은 왜 한 것일까? 가처분은 왜 청구한 것일까?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원서 접수가 완료가 된 후에 원서를 취소해달라 하는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온 적은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밝힌 것으로 바로 이 심재철 검사의 아이, 그 자녀는 성균관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불합격했다. 물론 표현은 불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불합격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은 또 확실히 짚어볼 수 있죠. 먼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을 통과했더라도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면 역시 불합격이 되겠죠. 여기에는 면접에 불참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경우에도 탈락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그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탈락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심재철 검사의 자녀는 언제 이렇게 수시에 불합격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2019년 12월 12일에 확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 입시 요강사항으로 보면은 그쯤 되죠. 그러면은 수시 불합격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시에 관한 것은 종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 취소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취소해달라 하는 소송과 그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로서는 궁금한 것이죠. 그것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 아니면 종료되었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뉴스를 분석함으로써 이 내용을 알아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번 그 작업을 해보기로 합시다. 뉴스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심재철 검사가 자녀의 입시 문제로 석 달 전에, 이것이 1월 23일 보도니까 석 달 전에 성균관대학교와 소송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면은 소송을 벌였던 사실이라는 것과 이 문맥을 같이 살피게 되면은 현재 이 소송이 계속 중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뉴스에서 대학 측이 우리는 철저히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이것은 앞에서 원칙대로 했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 문제는 끝이 난 것이 아닐까? 그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소송이 종료된다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판결이 나와서 그래서 종료되는 것이 있고, 소송이 중단돼서 그러니까 소취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송이 그냥 끝까지 가서 종료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학 측에서 거기에 대해 무엇을 했다 하는 말이 없고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심재철 검사가 재판에서 졌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일단 그쪽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심재철 검사 스스로 중단시켰다. 소취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소취하를 왜 했을까? 한 가지는 학교에서 이 원서 접수를 취소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해 줬다는 말이 없죠. 그런데 학교와 관계가 이제 끝나버린 그 부분은 바로 수시 불합격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시 불합격을 하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소송도 중단시켰다. 소취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목적했던 것은 뭐고 이 결과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수시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소취하를 했다. 소송도 중단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했던 심재철 검사가 원했던 것을 거두지 못한 것이죠. 중도 포기한 겁니다. 이 결과는 뭐냐 하면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단된 것이죠. 그리고 수시 불합격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수시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원서 접수 완료 후에 원서를 취소해달라 하는 그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수시는 봐놨는데 그냥 또 기회가 있으니까 봐놨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은 정시가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수시보다는 더 만족스러운 그런 곳에 정시에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수시 저거 안 됐으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원서 접수를 취소해달라는 말은 말만 그렇고 실제로는 수시에서 불합격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뉴스도 이런 부분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불합격으로 이제 모든 것이 종료가 되었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심재철 검사가 이렇게 요란을 떨고 했던 것들이 결국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집도 정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하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일을 벌였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한번 남들하고 똑같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 원서는 접수를 했는데 접수해놓고 나서 접수 안 했어야 하는데 한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정시로 가고 싶어서 정시로 대학에 가고 싶어서 수시에 합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목표는 수시 불합격 이렇게 되겠죠. 수시 불합격이 되면 원서 접수 취소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불합격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다면 심재철 검사의 경우에도 수많은 이 수시와 정시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사실은 자기들이 결단을 해야 하지만 사람의 그 부모의 욕심은 그렇죠. 좀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심재철 검사도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문제를 좀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 자체도 이미 갑질이다. 또 갑질을 넘어서서 안하무인이다.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몇 가지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뉴스를 앞에 내용은 이제 대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분석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논리적으로 어긋난다. 원래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구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할 것이 가로로 흘러갑니다. 공중에 떠서.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바로 비논리적이다 하는 것은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랬을 때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잘못된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국민을 논리적인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사실밖에는 납득시킬 도리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심재철 검사가 그 자녀가 수시 원서를 접수했던 그때부터 보기로 합시다. 수시 원서는 2019년 9월 6일부터 접수를 하기 시작해서 9월 9일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접수는 했죠. 접수한 다음에 그거 취소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접수하던 시점에는 심재철 검사는 접수 안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접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접수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흔한 이유가 이거 정시 가야 되는데 수시를 이렇게 나가지고 수시로 합격해버리면 안 된다. 이래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이것은 원서 접수 취소가 아니라 수시 불합격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다행히도 이것이 9월 9일 기준으로 보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왜냐하면 그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보통 이 자기소개서를 넣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학과별로 좀 달라지는데 논술을 하는 경우, 실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대체로는 자기소개서를 넣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써 넣는 날이 하루 더 여유가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자기소개서를 좀 고치든지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기한이 하루 더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하지 않는다든지 자기소개서의 그 정해진 기준을 형편없이 어기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점수를 못 받게 되면 수시 합격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언제까지? 9월 10일 하루 더 이 수시에서 불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언론이 밝혀줘야 할 것이 심재철 검사의 자녀가 자기소개서를 입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봐야 하겠죠. 그래서 만일 이것까지 다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더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9월 10일에도 원서 접수를 취소할 생각이 아직은 없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9월 6일에서 9월 10일까지의 성격을 정리해보면 이때 만일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취소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에 봤던 거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것은 정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취소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입력을 안 한다든지 해서 불합격될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시 불합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관두고 정시 가겠다가 아니고 정말로 원서 접수한 것 자체를 취소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둘 중에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고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보기로 합시다. 이제 원서 접수도 끝났습니다. 자기소개서 고칠 수 있는 기한도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9월 11일이 됐겠죠. 9월 11일부터는 이제 그 다음 그 서류 전형이 합격이 되는 그 발표가 10월 16일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형식이 어떠냐 하면은 서류 합격자에게는 이제 면접이 있으면 면접 보러 오세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 그 자기소개서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 면접을 보고 다른 경우에는 이제 성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소개서 내고 면접 보는 이것을 중심으로 쫓아가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10월 16일에 면접 보러 오세요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남들처럼 수시 불합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면접 안 보면 되겠죠. 그럼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이죠.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면접을 안 보러 간다. 혹시 이제 과가 달라서 전공이 달라서 논술을 본다든지 실기를 해야 되면 역시 거기 참가 안 하면 수시 합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일 때 이제 면접을 안 보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죠. 심재철 검사의 자녀가 이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는가 아니면 못했는가 우린 그것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다면 면접 전형에 참가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 역시 모르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논리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서류 전형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불합격은 확실해진 것이죠. 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면접 전형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 불합격은 분명해진 것이죠.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원서 접수를 취소해달라고 혹시 요구를 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학생이 불합격했다 하는 것은 12월 10일 그쯤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느 단계에서 불합격했는지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아는 것이 12월. 그 전에 각 단계에서 불합격이 됐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16일 그때까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의 면접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이 언제냐면 9월 11일 자기소개서 수정이 다 끝나버린 그때부터 면접이 끝나는 10월 20일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거 기억을 하시죠? 서류 전형에 합격 못했고 아니면 합격했어도 면접시험 보러 안 갔다. 그런데 원서 접수 취소해달라고 만일 요구했다면 그것은 수시 불합격이 목적이 아니고 원서 접수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고 면접 시험에 면접 전형에 참가를 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 놓고도 이 원서 접수 취소해 달라고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것은 모순행위다. 그래서 이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령 원칙을 깨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순행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9월 6일에서 9월 10일까지 사이에 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내버려 두고 취소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서류 접수 자체, 그 사실 자체를 없애고 싶은 것이다. 수시 불합격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에서 10월 20일 사이에 또 수시 불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아니 원서 접수 취소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은 이것 또한 원서 접수 사실 자체를 없애고 싶은 것, 지우고 싶은 것이지 수시 불합격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0월 20일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 면접시험이 10월 19일 이날이 토요일이었고 10월 20일 일요일 이 양일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에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 이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한 것은 12월 10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뉴스에서 봤던 내용이 이렇죠. 심재철 검사가 이 뉴스가 2020년 1월 23일자 뉴스인데 석 달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전으로 가보면 2019년 10월 23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뉴스에 따르면 이 소송을 제기하기 며칠 전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대학 측이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거부한 데까지가 며칠 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날짜를 조금 따져보기로 하죠. 10월 19일은 토요일, 10월 20일은 일요일, 10월 21일은 월요일입니다. 만일 월요일에 대학에서 거부했다. 그러면 이 한 달 전이라는 것이 10월 23일이니까 역산하면 어떻습니까? 21일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짧다. 이렇게 보입니다. 며칠 전은 그래도 사나흘, 너댓세 이렇게 따지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은 대학에서 거부를 하기 전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것을 대학이 받아서 그것을 거부한다 하는 문서를 다시 보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따라서 내용 증명 발송은 적어도 10월 20일 이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맞춰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두뇌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10월 20일은 일요일, 10월 19일은 토요일. 그러면 10월 20일 이전은 언제쯤일까? 아주 빠르면 10월 18일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날이죠. 보낼 수 있는. 10월 18일은 10월 16일에서 10월 19일 사이에 있는 날이 맞습니다. 10월 16일이 면접 보러 오세요 하고 합격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받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 접수 사실을 없애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왜냐하면은 이 수시 불합격이 목표다 하는 것은 앞에서 그 두 단계로 봐서 좀 그쪽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봤죠. 그러면은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접수한 사실을 없애고 싶다. 그 면접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소개서 기반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입증할 길이 좀 어려웠던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좀 희미하지만 그런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심재철 검사가 대학교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한 10월 18일경이라고 해두자. 그러니까 면접 보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역산해 보면 10월 23일경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경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는 이 날짜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면접일 전이겠구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면접일 전이라는 것은 면접을 가지 않음으로써 수시 불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쓰지 않고 원서 접수를 취소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심재철 검사의 그 바라는 바는 수시 불합격이 아니고 원서 접수 취소였다. 목표가 분명하게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까지 한번 환산을 해본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뉴스에서 이야기한 것도 보통 이렇게 정시를 위해서 수시 불합격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수능을 잘 보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정시 쪽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수능을 보기 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도 보기 전인데 정시가 특별히 유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일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충돌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서류 전형에 합격해서 면접을 보게 됐다면 면접 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시 불합격하니까. 그러면 목적 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용 증명 보내고 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하면서 원서 접수 취소해달라. 기어이 그걸 취소해달라. 이러고 있는 점이 우리의 그 눈길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완료한 9월 9일 자기소개서까지 는 9월 10일 그때 이후로 수시 불합격을 목표로 한다면은 방법은 많았다. 그런데 그거 다 안 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 접수 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을 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면접을 보기 전에 이미 이 접수 취소를 요구하고 접수 취소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제기까지 하는 이런 내용 증명 발송하고 이런 걸 했다고 그렇게 본 경우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면접에 응시를 했다. 그러면은 면접 이제 날짜가 지났는데 면접에 응시를 했다 하면은 그러면 원서 접수 취소해달라 한 거하고 이게 무슨 대죠? 접수도 취소하겠다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갔다. 이건 또 무슨 행위가 됩니다.
어떻든 면접에 응시했다 그러면은 이제 10월 19일이나 10월 20일이 지난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다 한 다음에 취소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 면접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면접까지 보러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원서 접수를 취소해달라 하는 것은 요구가 틀렸다. 아니, 면접을 보고 나서 이 수시에 불합격해야 한다고 하면은 접수 문제가 아니죠. 이제 면접까지 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본 결과, 결국 심재철 검사는 대략 이 일정을 보더라도 면접을 보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뭐 사실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런 추론이라는 것은 사실 앞에는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면접 이전에 보냈다 하는 것이 왜 문제라고 했습니까? 수시 불합격이 목적이라면 면접 안 보면 된다. 그런데 면접과 관계없이 면접 안 보면 되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이거 접수 취소해달라 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죠. 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취소해달라. 또 그와 관련한 가처분을 요청하고 그런 것을 했을까? 왜 소송까지 했을까? 자기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례차례. 첫 번째는 이제 이 뉴스를 보고 그 심재철 검사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유명하죠. 힘도 있고. 그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취소 소송까지 제기를 하니까 성균관대학교가 불합격을 시켜줬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대학 측이 이러한 공직자의 갑질에 굴복을 했거나 아니면 혹시 학교와 이 검사 사이에 무슨 비리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SNS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의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있던 2019년 9월, 10월 그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뉴스 그것이 많이 나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조국 씨가 9월 9일에 장관 취임을 하고 10월 14일에 사표를 쓰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조국 씨 자녀의 권력형 입시 비리 뉴스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혹시 대학에서 그 면접이라든지 이런 전형을 할 때 엄격히 심사를 했고, 그럴 때 심재철 검사 측에서는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하는 그 거기에 기록한 스펙,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것인가, 굳이 그 서류 접수 자체를 없애려고 하니까 서류 접수에서 없애지는 것은 입학 원서는 거의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어이 없애겠다 하고 취소 소송까지 했던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불합격을 시켰는데 만일 이 부실하면, 스펙이 가짜면 대학에서도 그 면접을 한다든지 혹은 그 전에 이 서류 전형을 할 때 허위 스펙일 때는 상당히 잘 찾아냅니다. 가짜를 쓰면 거기에서 불합격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의문을 품어보는 겁니다. 심재철 검사가 보니까 조국 씨를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래도 이 입시비리 이슈가 계속되고 거기에서 그 혐의에서 풀려나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조국 씨 결국 법무부 장관 사표 썼는데 그 후에도 이게 형사사건으로 되고 말더라. 이런 것을 다 보고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도 좀 큰일 나겠다 해서 원서 접수를 취소해가지고 자기소개서부터 아예 싹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인가. 과감한 그 의문제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보면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안 쓰는, 그래서 부풀려진 이런 것도 있고 그 속에 들어가는 스펙을 그야말로 돈으로 사서 넣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너무나 흔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제 그런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런 잘못된 일들, 그것을 이제 전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심재철 검사 자녀의 그 자기소개서에도 조국 씨와 같은 류의 스펙이 들어있었던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반드시 이 자기소개서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원서 접수가 없어져야만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수시 불합격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상상을 덧붙이면 조국 씨 자녀하고 같은 그 중복되는 스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인가. 조국 씨 자녀가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스펙을 쌓았다 하는데 이 집도 혹시 그런 것을 했던 것인가. 그 정도 그 지위가 높으면은 이런 거 불을 켜고 찾았다 하면은 아주 좋은 A급 스펙 그런 것을 넣다 보면 겹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의문들이 한 몇 가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 의혹이 지금도 밖에서 떠돌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뉴스거리가 되죠. 바로 심재철 검사가 했던 그런 일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또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기사로 쓸만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도 또 찬성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대학 입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바로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스펙이 돈 많고 힘 있는 조국 씨가 얘기했듯이 나 같은 아버지를 두면 이런 이야기 했던 그 조국 씨 때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범죄 사건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이 입시에 대해서 자녀들이 다 크고 이래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조국 아들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의문을 품었던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다.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는 조국 사태의 재방송을 또다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뉴스는 언론이 심층 보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에서만 이것을 다루고 있죠.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국민이 많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번 뉴스에 보면은 그 언론사가 심재철 검사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할지 모르겠는데 심재철 검사의 경우에는 이게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랬지 하면서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재철 검사는 법무부 대변인을 했습니다. 추미애 씨의 그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역시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사이의 평이 기자들과 가장 소통을 잘하는 검사다. 검사 같지 않다. 언제나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심재철 검사, 물론 법무부 대변인 시절에 얻은 별명인 것 같은데 별명이 친절한 대변인 씨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언론사에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면 이상한 것이죠. 왜 연락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견문발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그냥 전화해서 전화 받아서 이야기하면 될 그런 상황인데 딱 끊었다. 그러면 더 주목을 받죠. 이러한 이게 만일 사실이다 한다면은 권력형 입시 비리라고 할 것인데 조국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력형 입시 비리는 국민의 관심이 아주 높은 그런 주제입니다. 언론이 후속 보도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시 불합격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혹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해둡니다. 수시에서 원서 접수를 하면서 같이 전산으로 입력을 하는 자기소개서는 표절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조건 몇 년간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그냥 살아있다. 만일 문제가 되면 찾아내면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요즘 말하듯이 심재철 검사가 이거 나의 애들 얘기다. 사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공직자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그리고 공직자들, 하급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이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민간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뒤로 밀리는 것이죠.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재철 대검찰청 강력부장 정도 되면 그 정도면 높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증거가 살아있고 국민은 사실 보도를 원하고 또 이렇게 높은 분의 경우 이것을 흔히 공적인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그 다음에 설령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이 되더라도 공직자의 각종 의무, 청렴 의무라든지 각종 의무, 국민에 충실할 의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생활의 비밀, 거기에 대한 권리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은폐하지 말고 보도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해주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를 했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이 뉴스의 중점은 수시와 정시 가운데 수시를 응시해 놓고 정시 쪽이 더 나았을 텐데 하면서 어떻게 사실은 꼼수이긴 합니다. 이런 꼼수를 부리고 싶어하는 부모, 이번에는 심재철 검사 경우에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한 아버지가 자기가 검사의 직에 있고 세상에 인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이해타산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갑질을 한 것인가? 이번 뉴스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 정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 심재철 검사가 한 행위는 이미 접수된 어떤 문서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폐기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다.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은 그겁니다. 심재철 검사라는 대검찰청의 강력부장, 그가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이것을 폐기하려고 했다면 그 문서는 왠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폐기하려고 했다. 바로 언론이 추적을 해서 보도를 해야 할 것은 이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